안녕하십니까. 사라제이케이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지난 수요일 비트코인 가격은 매도 공포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120일 범위 아래로 또 한 차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치인 53,219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비트피넥스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파생상품 시장 지표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은 안정화가 되고 있다. 즉 자산이 이제 드디어 몇 주간의 기간 중 바닥에 도달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내재 변동성과 역사적 변동성 사이의 스프레드가 90% 가까이 좁혀지면서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기 좀 시작했고요. 이는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박스권에 머물면서 안정화될 것을 예상한다라고 시사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분석이 만능은 아닌데요. 옵션 미결제 약정에서 화요일 가격의 소폭 상승으로 단기 공매도가 좀 빠져나갔고 사실 이로 인해서 다음에는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할지 그거까지는 좀 확실하지는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보셔야 될 게,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차트를 좀 줌 아웃해서 보면 사실은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거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금가격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사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더 잘 살게 되고 경제가 계속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비트코인도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맞다. 그래서 장기적인 보유자들은 계속 실현 수익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델리티가 스테이킹 상품이 포함된 이더리움 펀드 ETF에 대해서 S1 폼을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심볼은 지정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이 뉴스에서는 FETH라고 만들어지지 않을까? 피델리티 이더리움 이렇게 해서 이 상품이 이 티커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 현실로 나타날 것인지 판매가 될 것인지 기대가 많습니다. 이로써 좀 시장도 함께 반등했으면 좋겠네요. 어제 RWA 자산을 토큰화한 그런 상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블랙락의 USD 기관 투자자 디지털 유동성 펀드, 줄여서 비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펀드의 시장 가치가 이미 5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발행사인 Securitize Markets에 따르면 이로써 비들 펀드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토큰화된 국제 펀드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블랙록의 현재 시장 가치는 두 번째로 큰 토큰화된 펀드인 프랭클린 온체인, 미국 정부화폐 펀드보다 약 1억 달러도 더 높은데요. 한편 온도 파이낸스의 USD 수익률 펀드는 티커가 USDY죠. 이는 약 2억 8,100만 달러 상당의 토큰화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제 소개드렸던 자산 토큰화 시장이 이렇게 큽니다. 물론 이 펀드 역시 다 미국의 달러나 국제 등을 토큰화한 자산인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자산 클래스의 가치에 대해서도 논해볼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토큰화된 자산 자체에 이렇게 큰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도 분명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크게 했다는 점 자체를 좀 주목해보는 것이죠.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그 사건의 좀 전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독일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 비트코인은 사실 2013년 문을 닫은 불법 복제 포털인 무비2K의 운영자로부터 올해 초에 압수된 자산입니다. 독일이 압수한 비트코인은 약 5만 개로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28억 6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크엠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은 6월 16일 이후 OTC 마켓이죠. 장외 거래소로 추정되는 주소를 통해서 약 2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거래 플랫폼으로 송금을 하고 이제 캐시아웃을 이미 한 거죠. 그리고 월요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크라켄, 그리고 컴벌랜드 DRW, 비트스탬프, 플로우 트레이더스, 코인베이스 등 여러 거래소들을 통해서 9억 2천만 달러, 약 16,038 BTC를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꽤 많은 금액을 이미 비트코인을 현금화했습니다. 팔았죠. 그리고 9일 아침, 어제죠.
독일 정부와 연결된 주소를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크라켄 거래소, 컴벌랜드 DRW, 장외거래 데스크, 또 기타 유사한 플랫폼들, 결국엔 이제 이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플랫폼들을 통해서 총 6,306 비트코인, 3억 6,130만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팔린 거죠. 이렇게 해보면 사실 꽤 많이 팔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송금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은 말 그대로 독일이 이제 현금화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수치가 사실 워낙 크고 또 이미 공개적으로 이런 뉴스가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매도 압력이 좀 실제 상황보다 심리적으로 더 커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지금 22,846 비트코인, 반 조금 더 적은 금액이죠. 지금 시가로 하면 13억 정도, 13억 달러 정도를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언제 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 이 매도 압력이 뉴스화가 돼서 지금 굉장히 좀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미국 정부들도 비트코인을 계속 판매합니다. 뭐 여러 기업들도 계속 비트코인 판매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요 지금 시장 상황과 엄청난 PR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좀 들려가지고 매도 압력 이런 식으로 좀 포장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에 대한 전말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새로운 프로젝트는 롬 프로토콜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어로 하면 뭐 로마 프로토콜 정도 되겠네요. 이 로마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롤업 개발자가 주요 기술에 집중하면서도 교차 롤업 트랜잭션 그리고 탈중앙화를 놓치지 않는, 그러면서도 솔라나와 상호 호환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에게 익숙한 뭐 옵티미즘 스택 그리고 같은 기술을 실행과 상태 유지에 사용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주목해 보실 점은 물론 이제 솔라나와 이더리움 레이어 1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인프라 플랫폼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900만 달러 자금을 유치했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900만 달러 자체가 뭐 큰 금액이냐 적은 금액이냐 이런 거를 떠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펀딩을 이렇게 크게 좀 유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보고요. 인프라는 항상 또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목해 보실 만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로 보시면 28로 계속해서 공포 수치에 머물러 있고요. 오늘 소식을 전하는 한국 시간 오후 6시 10분 기준 비썸코리아 차트 한번 보시면 현재가 기준으로 1위는 역시 비트코인, 다행히도 지금 8천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2.61% 올라간 8,285만 7천 원. 2위는 연파이낸스 0.4% 올라간 821만 9천 원. 3위는 이더리움 1.09% 올라간 435만 5천 원. 4위는 메이커 0.44% 올라간 320만 6천 원. 5위는 BNB 1.3% 올라간 73만 7,500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2.84% 올라간 48만 1,800원. 7위는 솔라나 2.95% 올라간 20만 2,600원. 8위는 아베 5.8% 올라간 12만 4천원. 9위는 일루비움 0.85% 올라간 8만 2,900원. 10위는 컴파운드 0.81% 내려간 6만 7,4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그리로 넘어가셔서 보시면요. 탑크립토 게이너에는 유닉스 게이밍이라는 프로젝트의 토큰 티커 UNIX 토큰이 1299% 올라간 0.000034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위에는 스테이더 랩스의 SD 토큰이 56% 올라가서 0.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탑크립토 루저 보시면 FUZE 토큰이라는 FUZE 토큰이 45% 내려와서 3.8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트렌딩 크립토 보시면 오존 메타버스 4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9위에 옥타스페이스라는 OCTA 토큰이 2.8% 내려갔지만 2.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BNB 계속해서 거래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0일 수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 그리고 뉴스레터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